도심의 노른자 위 땅, 임대료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핵심 상권을 걷다 보면 기이한 경제적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황금 입지에 둥지를 튼 대형 안경원들입니다. 내부는 명품관을 방불케 할 만큼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지만 정작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텅 빈 매장 안, 점주는 고요한 정막 속에서 신문을 뒤적이거나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행인은 이 광경을 보며 착시 현상에 빠집니다. 안경 마진율이 얼마나 폭리 수준이길래 저토록 한산한데도 버티는 걸까? 나도 은퇴하면 기술 배워서 안경점이나 차려볼까 하는 위험한 상상 말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당장 그 아니란 생각을 뇌리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화려한 유리 진열장 뒤에 은폐된 안경 산업의 잔혹한 재무제표를 적나라하게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쇼윈도 넘어 평온해 보이는 경영주들은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감금 상태입니다. 평생을 바쳐 취득한 국가 공인 면허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광학 장비들이 이제는 탈출을 막는 자본의 족쇄이자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경제 리포트에서는 겉보기엔 평온한 전문직으로 위장된 안경 산업이 어떻게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자본주의의 좀비, 자영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 5가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안경원이 왜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자본 투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자영업의 디스토피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면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투입 자원 대비 산출 효과가 극도로 낮은 이른바 고스펙의 역설입니다. 안경사는 단순한 판매직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4년간 광학, 해부학, 생리학 등 고난도 의학 지식을 섭렵하고 국가고시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한 전문 인력들입니다. 하지만 가운을 입고 전문직 대우를 받으며 워라밸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 없는 고강도 육체 노동입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남들이 쉴 때 일해야 하므로 주말과 공휴일 반납은 필수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매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 존엄성조차 없습니다. 라면에 물을 붓자마자 손님이 들어오면 불어 터진 면발을 삼키며 웃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보상체계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해도 초임은 최저임금선을 겨우 상회합니다. 도제식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열정페이를 강요당하죠. 결국 수많은 안경사가 박봉을 견디다 못해 내 사업을 하겠다며 대출을 일으켜 개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개업하는 순간 그는 경영자가 아니라 자발적 수감자가 됩니다. 인건비를 아끼려 직원을 줄이다 보니 1년 365일 가게라는 감옥에 갇혀 바깥 세상과 단절됩니다. 동년배들이 캠핑을 떠나고 해외여행을 즐길 때 4년제 대학 면허증을 걸어두고 텅 빈 매장을 지키는 삶. 여러분이라면 이 막대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대학가에서 안경광학과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현상은 요즘 청년 세대의 손익계산이 얼마나 냉철한지를 방증합니다. 노력 대비 인생의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외부 환경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몰락의 원인은 구조적인 시장 축소입니다. 시장의 파이 자체가 물리적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경원의 진정한 경쟁자는 인근의 다른 안경점이 아닙니다. 바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기술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시력이 나쁘면 안경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안경 산업의 황금기였죠. 하지만 지금 강남대로를 걸어보십시오. 안과 병원들이 거대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에 이어 렌즈 삽입술까지 의료기술은 혁명적으로 진화했습니다. 구매력이 높고 외모에 민감한 20, 30대 핵심 소비층은 더 이상 안경을 찾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통해 안경이라는 족쇄를 영구적으로 벗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소멸하는 엔드게임입니다. 노안이 오면 다시 찾지 않겠냐고요? 최근 백내장 수술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돋보기 수요까지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40, 50대 중장년층마저 의료기술의 혜택을 입으며 시장을 이탈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콘택트 렌즈의 가격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렌즈가 효자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해외 직구와 대형 할인점이 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파괴했습니다. 렌즈는 이제 마진을 남기는 상품이 아니라 모객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필름 현상소가 멸종한 과정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아무리 현상 기술이 뛰어나도 대중이 디지털을 원하면 막을 수 없듯이 검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맨눈을 원하면 안경점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안경테는 썩지 않으니 재고 부담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입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세 번째로, 예비 창업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재고의 비부패성입니다. 창업 컨설턴트들은 입을 모아 예찬합니다. 요식업은 식자재가 썩으면 폐기해야 하지만 안경은 영구적이라 재고 리스크가 제로라고 말이죠. 여러분, 경제학적 관점에서 썩지 않는 재고는 오히려 더 무서운 악성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은 채소가 시들면 과감히 버립니다. 쓰라리지만 손실이 확정되고 상황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시작해볼까요? 안경 산업의 딜레마는 제품의 영속성에서 출발합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은 썩지 않죠. 10년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영업자들을 첫 잠에는 덫이 됩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를 폐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쥐고 가는 원인이니까요. 식품처럼 상하진 않지만 안경엔 트렌드라는 아주 가혹한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유행은 생물과 같습니다. 작년에 뿔테가 대세라 5천만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올해 갑자기 얇은 실태로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 그 수많은 뿔테는 순식간에 악성 재고로 전락합니다. 매입 원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 깊숙한 곳에 쌓아두게 되죠. 여러분이 동네에 오래된 안경점에 들어갔을 때 진열장의 물건은 빽빽한데 정작 손이 가는 디자인이 없어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업계에선 이를 좀비 재고라 부릅니다. 장부상 자산 가치로는 1억 원이 잡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는 2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산가인데 당장 쓸 현금이 마르는 이른바 흑자도산의 공포를 안고 사는 셈입니다. 안경은 회전율이 극히 낮은 재화입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은 3년은 지나야 다시 찾아오죠. 자본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 덩어리에 잠식당해 경영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의 가치가 공짜 취급받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 안경점 사장들이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토로하는 수익 모델의 모순을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표를 보고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테 하나에 10만 원? 원가 몇 푼 안 할 텐데 이거 완전 폭리네.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허나 운영자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처참합니다. 안경점은 단순 소매상이 아닙니다. 내부엔 정밀 광학 연구소 수준의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검안기부터 렌즈 가공기까지 초기 설비 투자 비용만 최소 1억 원에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제조라인 투자비와 맞먹는 규모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료를, 의사는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반면 안경사는 1억 원짜리 첨단 장비로 30분간 정밀 검사를 수행하고 4년제 대학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으로 피팅을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료는 0원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검사는 무료, 피팅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비 10,000원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경 샀는데 돈을 더 내라니 사기꾼 아니냐? 라는 비난과 함께 고객은 바로 옆 가게로 이탈할 겁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막대한 장비 감가상각비와 임대료, 기술료를 오직 안경테와 렌즈 가격에 녹여서 회수해야만 합니다. 구조적으로 마진율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는 바가지라 비난하고 판매자는 제살 깎아먹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1억 원짜리 최신 장비를 놀리고 있으면서 손님이 오면 안경 닦아주고 코받침을 공짜로 교체해주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전문직 자영업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유지되던 수요마저 대형 자본이 싹쓸이하는 형국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흔히 안경점은 편의점보다 적으니 경쟁 강도가 낮을 거라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안경시장은 소총든 보병 앞으로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학살의 현장입니다. 한 동네에서 20년을 버틴 개인 안경점 사장님을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옆 건물에 거대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순간부터 생존 경쟁이 아닌 생존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원가 경쟁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전국 수백 개 매장의 물량을 무기로 공장과 직거래를 법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거죠. 개인이 도매상에서 10,000원에 떼오는 물건을 그들은 5,000원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현수막을 내겁니다. 안경테 9,000원, 렌즈 포함 15,000원, 여러분이 10,000원에 사온 물건을 옆집은 9,000원에 파는 겁니다. 이건 경영의 신이 와도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실력이 좋아도 소비자 눈에는 그저 옆집보다 3배 비싸게 파는 비양심적인 가게로 보일 뿐이죠.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가격표 하나에 무너지며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유행하는 할인점들은 1층을 포기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비싼 월세 아껴서 안경값 내렸습니다. 이 마케팅 문구 하나가 상권의 판도를 뒤집습니다. 1층 안경점은 비효율의 상징이 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2층으로 향합니다. 승자독식의 원리만 남은 전쟁터. 이것이 유리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자본 전쟁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그들이 폐업하지 못하고 버티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경제학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죠. 단순히 투자금이 아까워서 문을 못 닫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바친 청춘과 시간을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감옥을 뜻합니다. 안경점 사장님들을 째짜매는 건 수억 원의 기계장치뿐만이 아닙니다. 4년의 대학과정, 국가면허라는 자부심, 그리고 10년 넘게 전문가로 살아왔다는 정체성이 거대한 심리적 족쇄가 된 것입니다. 치킨집이 망하면 금전적 손실을 털고 다른 업종을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사가 안경점을 접는다는 건 내 인생의 모든 커리어와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자가 나도 문을 닫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난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심리,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시장은 이런 상태를 한계 기업, 즉 좀비 비즈니스라고 규정합니다. 구조적으로 파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부 수혈로 근근히 연명하는 처지를 뜻합니다. 통계청에 잡히는 1%라는 극히 낮은 폐업률은 건전함의 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퇴출조차 불가능한 감옥에 갇힌 자영업자들의 비명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유동성이 말라버려 경영주가 홀로 12시간을 사업장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매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장을 비울 수 없는 딜레마, 그렇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정체된 채 흘러갑니다. 외부 시장은 시력 교정술의 발달과 이커머스의 확산으로 급변하는데 경영주는 텅 빈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차라리 그 기간에 다른 생산적인 자산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회비용마저 회수 불가능한 과거의 시간에 묻혀 소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안경산업의 화려한 인테리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재무적 부실함을 정밀 진단했습니다. 소비자가 바라보는 평온한 외관과 경영주가 마주한 처참한 손익계산서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전문직은 불패한다. 기술 하나면 평생 소득이 보장된다는 신화. 이런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속아 섣불리 시장에 진입했다가 가계의 자산 전체를 잠식당하고 후회하는 투자 실패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엄중한 마음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시장은 손쉬운 고수익을 미끼로 끊임없이 유동성을 유혹하지만 저희 채널은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재무 데이터와 잔혹한 경제 현실만을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개업만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마법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대칭적인 정보 우위와 날카로운 시장 통찰력을 갖춘다면 적어도 자본 잠식에 왕피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브리핑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시장 낙관론이라는 환상을 걷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 냉혹한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트래픽은 더욱 심도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울러 주변에 안경원 개업이나 기술 기반 창업을 고려 중인 지인이 있다면 이 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의 평생 모은 자산을 방어하는 결정적인 리스크 관리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경제적 인사이트를 확보하셨습니까? 댓글란에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시장 구조 조정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팩트 기반의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